황씨 할아버지,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죠? 제가 좋은 분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 내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뭐가 어때요? 요즘 70, 80도 잘만 살아요. 이 대화가 70대 황씨 할아버지를 완전한 파탄으로 이끌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자식과도 등지게 되었죠. 그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 이 한마디 말버릇 때문에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나중에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후회했던 적 말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친한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에 관해 속속들이 아는 가까운 지인이 있어 깊이 마음을 터놓고 지내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은 그나마 중간이라도 가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은 침묵보다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말은 상대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도리어 내가 찔리기도 합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내뱉을 땐 무의식 중에 예의를 차리지 않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너무 깊은 속내까지 드러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돈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70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 씨라는 분은 자식들 모두 도시로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황 씨는 평소에 입에 달고 사는 말의 절반 이상이 돈 자랑이었습니다. 대전 시내에 아파트가 있고 죽을 때까지 노후 걱정은 없다는 말은 마을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 씨의 말버릇이 이랬습니다. 그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 말끝마다 붙는 침잿말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곱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길래 항상 저런 말을 할까 싶었던 거죠. 황 씨는 마을 이장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는데 나이 들어 만난 친구지만 인생의 큰 보물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장은 혼자 사는 황 씨를 위해 음식을 하면 꼭 나누어 주었고 황 씨는 이장을 도와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정말 좋은 관계였죠. 하지만 황 씨의 돈 자랑은 이장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손녀가 대학에 가는데 할아버지가 돼서 용돈을 좀 줘야겠는데. 그러자 황 씨가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대학교 학비는 내가 다 내주고 있어. 그 정도는 줘야지 뭐. 이장이 나는 그럴 능력은 안 되네라고 하자 황 씨는 또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 정도는 줘야 면이 서지 않겠어. 라고. 했습니다. 이장은 아이고 그래 돈 많아서 좋겠어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황 씨와 함께 저녁을 먹던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황 씨, 혼자 살면 밥 챙겨 먹고 집안일이라고 힘들지 않아? 새삼스럽게 뭐. 이제 다 적응됐어. 그래도 말이야 혼자 외롭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다리 좀 놔줄까 하는데. 황 씨에게 누군가를 소개시켜준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뭐. 내 나이가 몇인데. 라고 했지만 이장이 나이가 뭐가 어떻다는 말이야. 요즘엔 70, 80 먹고도 잘만 살아라고 하니까 황 씨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간 황 씨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요한 집안이 오늘따라 적적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이장의 말대로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 그리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황 씨는 며칠 뒤에 김여사라고 불리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황 씨보다 적어도 10살은 어리고 살가운 성격의 김여사는 적극적으로 황 씨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황 씨는 나이 들어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살림을 그냥 합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김여사의 말에 황 씨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김여사는 달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외로운 사람들끼리 앞으로의 인생을 같이 보내자는 거죠. 혼인신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면 편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황 씨는 김 여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은 여생 서로 보듬으며 살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고향 동생이 부동산을 하는데 오늘 극상 정보를 주더라고요. 바닷가 앞에 큰 땅을 사서 나눠서 팔자는 김 여사의 말에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 사서 여러 개로 쪼개서 팔면 아무리 적어도 배는 남는 장사예요. 그 말에 솔깃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모아둔 돈이 없었고 그러면 황 씨가 투자 자금을 모두 마련해야 하는데 그 돈이 쉽게 투자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유. 나머지는 당신이 집이랑 대전에 있는 아파트 담보 잡아가지고 은행에서 썼다가 금방 땅 팔아서 다시 갚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황 씨 명이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던 김 여사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황 씨는 말년에 폐가 망신할까 두려워 거절했지만 김 여사는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그렇게 김 여사와 다투고 이장을 만났는데 이장은 그런 황 씨를 타박했습니다. 아니, 그걸 거절했어. 세 배로 불리는 장사인데 돈만 있으면 나도 하고 싶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게. 무슨 땅 사는데 빚까지 져가면서 사. 그러다가 잘못되면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닌가? 답답한 소리 안 해.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 잃을 걱정 없지. 뭐 땅이 어디 도망을 가나? 김 여사도 김 여사였지만 이장의 말에 황 씨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이 돈 날아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황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도 이제는 안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설마 나한테 나쁜 일을 하자고 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황 씨는 아파트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통장에 있던 재산으로 땅을 샀습니다. 황 씨가 가진 재산 대부분이 그 땅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 고향 동생이 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분할 뒤에 팔기로 했는데 몇 달 안에 팔 수 있을 거라던 땅이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렇게 후딱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개로 나눠서 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살 사람들은 다 대기 중이니까. 그러다 김 여사는 딸 자식을 보러 며칠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없는 며칠 사이 황 씨는 아들에게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집으로 대출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니, 등기를 때 볼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말도 없이 그렇게 큰 돈 쓰실 일이 뭐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황 씨의 설명을 들은 아들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사기도 모르시고 그럼 어떡해요? 어디에 있는 어떤 땅인데 주소 좀 줘보세요. 야야, 확실하니까 내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했지. 몇 달 안에 3배로 불려주는데 그때 그 아파트 명의로 돌려주마. 아들은 답답해했는데 황 씨는 무식한 노인내 취급하는 아들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황 씨는 아들을 통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황 씨가 샀던 땅이 등기를 떼보니 모르는 이의 이름이 소유자로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김 여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계약서를 썼던 부동산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 여사가 서울에 간다고 한 시점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에 황 씨는 혼이 났습니다. 애초에 김 여사를 소개시켜줬던 이장을 찾아간 황 씨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들러서 밥을 먹었던 이장의 집이 도둑이라도 맞은 것처럼 어질러진 상태로 비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물으니 어젯밤 야반도주하듯이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장 부부와 김 여사가 서로 짜고 황 씨의 재산을 몽땅 털어간 것입니다. 평소 황 씨의 돈 자랑을 눈여겨 본 이장의 아이디어였고 황 씨와 이장을 두고 서로 죽고 못 사는 부부 같다고 마을 사람들이 놀려댔었는데 그 정도로 가까웠던 이장이 황 씨를 배신할 계획을 오랫동안 해오던 것입니다. 황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 평생 모은 돈과 자식이 살고 있는 집까지 빼앗겨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 후 황 씨는 집이며 땅이며 모두 처분해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는 사이가 크게 틀어져 만나지 못했고 무너져 가는 시골집으로 옮긴 황 씨는
괴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황 씨의 이야기처럼 돈 자랑으로 패가 망신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라도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 밥을 먹어도 돈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람, 또한 주변의 빈축을 사기도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남 잘 되는 이야기를 오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가난을 떠벌리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숨기고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돈 자랑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가난도 해당이 됩니다. 나 돈 없어.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돈이 없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게 됩니다. 가난은 잘못된 것이 아니나 떠벌리고 다녀서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딜 가나 밥 한 그릇도 얻어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처음에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킬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어디서 먹을까 하는 가벼운 제안도 할 수 없게 되고 같이 여행 가자는 말도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그 사람은 모든 모임에서 소외되게 됩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정말 가까운 한두 사람에게만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돈 없다라면 그것은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난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도 그 말에 매몰되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돈이 없다고 말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이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약점은 드러나면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화를 잘 내서 문제야. 나는 기억력이 나빠서. 나는 의지가 약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약점을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해 보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정말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 리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본인이 계속 그렇게 말하면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 약점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화를 잘 낸다고 말한 사람에게는 일부러 화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흔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요한 순간에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일을 맡겨야 할 때 저 사람은 본인도 의지가 약하다고 했으니까 라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말은 줄일수록 좋다 했는데 그 말 안에 나에 관한 좋지 않은 내용까지 담는다면 안 한만 못한 말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신뢰하여 비밀을 말해준들.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고 사람의 입은 깃털보다 가벼울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남의 약점을 떠들고 다니는 것 또한 나의 약점이 됩니다. 예로부터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험담의 대상자, 듣는 사람, 그리고 험담을 하는 자입니다.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은 밖으로 꺼내어 좋을 것이 없습니다. 말에는 도끼가 있다고 했는데 상대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끼가 돌아와 나까지 해치게 됩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을 보면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 험담을 한다면 나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서 험담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험담을 듣는 것 자체도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되어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험담의 대상을 만났을 때 편견을 갖게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험담을 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성격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좋은 사람들은 멀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식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드러내고 현명한 사람은 감춘다고 했습니다. 자랑할 거리는 감추려고 해도 알아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 남의 자식 잘 되는 이야기는 들어서 즐거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는 나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 자랑을 통해서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회사에 다녀. 우리 딸이 어떤 대학을 나왔어. 손자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래요? 대단하네요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합니다. 특히 자식,
문제로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걱정인 부모에게 우리 아이는 전교 1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는 점점 사람이 없어집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 이야기만 들어야 한다면 누가 즐겁게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또한 부모가 자신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을 안 자식은 더 큰 압박감을 느낍니다.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고 실패했을 때 더 큰 좌절감을 느낍니다. 자식 자랑만 하는 사람과는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습니다. 서로의 고민이나 진정한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거칠에만 하게 됩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은 배우자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쁘게 들어줄 청중이니까요. 지혜로운 대화의 기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위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말이다. 우리가 나이 들어 해서는 안 되는 말, 할 필요가 없는 말은 굳이 하지 마십시오. 숨겨야 득이 되는 것들도 있는 법입니다. 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인생을 행복하게 바꿀 수도 불행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러하길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일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욱 신중해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침묵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말들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의 표현이 아닐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자랑, 가난 자랑, 나의 약점, 남의 약점, 그리고 자식 자랑. 이 5가지만 조심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아름답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물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생명을 살리지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인생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